메타그래마, 독해를 위한 팁. 사실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좀 알아두면 독해를 할 때 조금 해석이 좀 잘 되는 그런 부분인데, 메타그래마 299페이지예요. 우리가 문장의 주어가 되는 조건. 그러니까 문장이 되게 길어. 짧으면 그냥 해석하면 되는데 문장이 좀 길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 이렇게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좀 뭐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누가 또 주어가 되는가 이거에 따라서 문장의 해석이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주어의 조건을 알아야 되는데 뭐가 주어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뭐가 주어가 될 수 있겠는가. 누가 주어가 된다고? 누가 주어가 된다고? 문장 맨 앞에 혼자 나온 명사류, 단독으로 쓰인 명사류, 혼자 나온 명사류다. 이게 주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나오냐면 지금 막 학생들이 in 서울 이렇게 됐을 때 주어가 누구니? 그러면 서울이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명사니까. 그냥 명사다라고 하면 서울이 주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필수 성분이야? 제외할 요소야? 제외할 요소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이 서울이. 그러니까 문장면 앞에 혼자 난 명사가 아이가 나왔다. 얘가 주어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거든. 자, 그런데 주어가 이렇게 간단하게 I 이렇게만 나오거나 you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주어가 얘구나 알겠는데 덩어리로서 주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덩어리. 그러니까 일단 주어 자리 나온 건 명사라고 했으니까 명사 구, 명사 절 얘가 주어 자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의 정의가 뭐였어? 자, 구란 자, 이거는 2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가 돼. 한 덩어리가 된단 말이야. 품사. 2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할 때 그 속에 주어, 동사가 없는 경우 얘가 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 이상의 단어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 주어, 동사가 없어. 그러면은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경우라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없는 경우는 우리는 명사 구라고 부르고 문장으로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명사 절이라고 한다고. 이런 구랑 절 때문에 문장이 길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명사구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바로 투부정사구가 있어요. 투부정사구. 투부정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 투 더하기 동사 원형 요렇게만 나올 수도 있지만 얘가 만약에 목적어가 필요해? 그럼 목적어가 또 나온다고. 오형식 구문 나온다? 목적격 뒤에 쫙 연결된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한 덩어리. 그래서 명사구가 되고요. 동명사구도 마찬가지. 동명사가 이끄는 구가 있을 거야. 걔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도 한 덩어리.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목보 자리 나올 수 있는 주어 동사는 없는 덩어리. 그렇게 보면 된다고요. 그리고 절은 뭐가 있냐? 우리가 뭐 접속사 역할을 하고 주어 동사가 있는 완전한 문장. 접속사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 자, 이렇게 된 문장. 그럼 이거는 덩어리야.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완전한 문장인 접속사 대도 명사절이 될 수 있고 if 이때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를이란 뜻이야 이거는. 그래서 if나 whether 자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if나 whether절 자 그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의문사절이 돼서 의문문 있죠. 의문문 전체가 주, 목, 보호 자리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목적어 자리에 의문문이 나온 거 간접 의문문이 있었잖아요. 그게 시험 문제 또 많이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없고 what 동사, 주격 관계대명사. 또 앞에 선행사가 없고 what 주어 동사, 목적어가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이 관계대명사절 덩어리 전체. 얘도 명사, 주어 자리 나올 수 있습니다. 주목보 자리 올 수 있다는 거죠. 복합관계대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whoever, whichever, whosever. 자, 이 같은 경우도 접속사 역할하는 하나의 문장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the reason why he was angry was blah blah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누구야? 이 문장의 주어는 the reason 주어란 말이죠. 그러면 주어인데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동사가 아닌 거잖아. 그럼 동사가 어디 있어? 얘지. 자, 그래서 요거 주어하고 동사 사이는 괄호 묶어서 이렇게 꾸며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the reason why에서 why는 관계 부사란 말이죠. 관계 부사는 보통 형용사 역할을 해. 그래서 이 경우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데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형용사 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the reason why에서 the reason을 뭐 할 수 있냐? 생략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누가 주어가 되느냐? 얘가 전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얘 전체가 주어. 이런 경우를 지금 뭐라고 한다?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 부사절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얘가 결국은 이때는 형용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문장들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가 좀 많이 길어질 수 있다. 자, 그 얘기를 본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형용사, 이게 지금 덩어리 보는 거예요, 덩어리. 우리가 되게 복잡한 문장이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덩어리를 좀 구문 분석을 할 건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형용사 구랑 형용사 절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 맨 앞에 혼자 넣은 명사류가 나왔어. 자, 그럼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된다? 주어 자리가 되죠. 그러면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동사가 아닌 거지. 그러면 그 사이는 괄호로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한 단어라고 하면은 그냥 구다 절이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두 단어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형용사 구 또 형용사 절이 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럼 형용사 구에도 그럼 누가 있냐? 이것들 때문에 문장이 길어지는 거야. 그럼 형용사 구에는 누가 있냐? 바로 투부정사 구가 있는 거야. 투부정사가 무슨 용법이 되는 거야? 투부정사가 용법이 명사준 용법, 형용사준 용법, 부사준 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투부정사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역할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류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전치사의 정의가 뭐였냐면 혼자 쓸 수 없고 명사류와 함께 쓰여서 형용사구 또는 부사구 역할을 하는 거야. 덩어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그 다음에 분사도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얘도 한 단어로 쓰인다면은 만약에 한 단어라면 뒤에 명사를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건데 두 단어 이상이 앞에 만약에 명사 두 단어 이상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라면 보통 뒤에서 꾸며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단어가 아니라 두세 개의 단어로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건 분사도 있고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자, 이건 자, 형용사구는 투부정사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류, 그 다음에 분사구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형용사절은 뭐가 있느냐?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대절. 관계대명사절.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접속사와 어떤 대명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때 대명사는 주어라든가 목적어 또는 소유격 중에 하나가 없어. 소유격 중에 하나가 없어. 자, 그때 쓰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이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 얘네들이 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야 돼. 오케이? 자, 근데 동격의 접속사는 또 뭐냐?
자, 이번에 명사가 다 뒤에 나왔어요. 자, 이 대시 나왔고 생략된 게 없는 거야. 만약에 관계대명사 대도 있는데 그때 관계대명사라면 그때 뒤에는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소유격 중에 하나가 생략돼야 돼요. 그런데 앞에 명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생략된 게 없는 완문이다. 그러면 이때 대신 접속사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접속사 역할 하지만 앞에 명사가 있는데 앞에 명사가 있다면 그 이하를 묶어서 또 앞에 명사를 꾸며준단 말이에요.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쓰인 접속사 대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동격의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왜 동격의 접속사냐? 자, 네. 왜 동격의 접속사냐면 자, 여기는 여기 명사가 나왔어. 근데 대시야. 근데 동사가 나왔다고요? 자, 뒤에도 동사 있고요. 그러면 지금 동사가 두 개야. 그럼 이렇게 명사, 내 동사 그러면 이건 쌤이 주격관계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냐? 동사가 두 개니까 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그랬어. 근데 여기 뒤에 지금 동사만 나와서 주어가 없어. 그러면 주어의 역할도 함께 해주는 게 요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접속사 플러스 주어 역할하는 게 바로 누구다? 주격관계 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그 이하를 묶어서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됐는데 자 그런데 the fact that he passed the test was true 이런 문장이 나왔다죠. 자 그러면 이게 문장 맨 앞에 혼자 넣은 명사가 주어가 된다고 했으니까 the fact가 주어란 말이에요. 그럼 주어 다음에 동사 나야 되니 동사 아니잖아. 그럼 어디까지 가로 묶어요? 동사 앞에까지 가로 묶어요. 이게 동사야. 그러면 그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잖아. 그럼 이때 대신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완벽한 하나의 삼형식 문장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건 완문이야 완문. 생략된 게 없어. 그러면 얘는 접속사 역할만 한다. 그러면 이때 대실 우리가 사실, 어떤 사실인데 어떤 사실인지를 설명해주는 동격의 접속사 대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지금 형용사절을 보고 있단 말이야. 자, 형용사절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요. 자,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그 다음에 동격의 접속사 대절. 이런 것들은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줘라 해석할 때. 물론 뭐 바쁘게 해석할 경우는 그냥 쭉쭉쭉 가면서 쭉쭉쭉 하면 되겠지만 정확하게 정확도를 높여야 되는 해석 같은 경우 제대로 하는 해석은 지금 방금 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관계 부사절도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 일단은 지금 봐 무조건 우리가 해석할 때는 문장 맨 앞에 혼자 나온 명사류가 주어다. 그럼 얘 주어야. 그럼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근데 얘가 동사가 아니잖아, where이. 그럼 무조건 동사 앞에까지. 만약에 동사가 두 개가 있다면 두 번째 동사가 이것에 대한 동사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꾸며줘서 우리가 사는 도시는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문장이 길어도 마찬가지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다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 체크할 것은 of 플러스 명사. of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문장 맨 앞에 혼자 나온 명사가 주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주어예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야 되는데 of 플러스 명사. 묶어서 어떻게 한다? 앞에 명사를 꾸며준다. 여기 동사 있잖아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그 영화의 제목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 영화의 제목은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의미가 된다. 알겠죠? of 플러스 명사는 묶어서 앞에 명사를 수식해라.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세 쓰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시 문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지금 우리가 독해를 위한 것을 좀 보는 거니까 위에서 살펴봤습니다.
대시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구별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문장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야. 문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그 접속사 대시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얘가 접속사인데 품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바로 뭐 얘가 아까 봤던 명사절에도 있었죠. 대절이. 명사절에 접속사 있었고 조금 전에 봤던 형용사절에 대시 있었죠.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접속사 대신 해석은 안 돼. 해석은 안 되는데 얘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대절 전체가 명사절 같은 경우는 주목보 자리에 오는 거야. 대신 해석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덩어리, 이 주목보 자리에 온 대절 전체가 명사절이 되는 거고 앞에 명사가 나와 있고 뒤에 전혀 생략된 게 없는 완문의 문장이다.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꾸며주면서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보 자료 나오면 는, 이가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해석은. 대 자체는 해석은 안 되고 그걸 구별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지금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이 형식의 문장이야. 나는 생각해. 자, 뭘 생각하냐? 주리아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게 뭔데? 이거 전체잖아, 전체. 그죠? 생각하다 무엇을 전체. 이게 다 목적어 자리지. 이건 다 명사절이 맞는데 이때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대신 생략이 가능하다. 그것도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쭉 가면서 해석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 같은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8번째 문장을 보다 보면 동사가 태가 있단 말이지. 자, 태. 우리가 모든 문장은 태가 있어요.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태가 있단 말이야. 동사 자리에. 자, 그 얘기는 이 동사는 예를 들어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야. 근데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부분을, 이 동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예를 들면 The book is written in English 해가지고 그 책은 영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의미인데 write라는 단어가 지금 무슨 뜻이야? 쓰다 해가지고 무엇을?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다고. 전차밖에 없다고.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명사랑 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데 전치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목적어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는 수동태가 돼야 되고 해석을 쓴다라고 하면 안 되고 쓰여진다 또는 쓰여져 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능동수동을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문법과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 책은 영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동사 자리라면요. 자, 근데 요 밑에 거는 뭐냐면 여기가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와 있어. 나는 책을 읽었다. 과거형은 책을 읽었다. 근데 어떤 책이냐? 영어로 쓰여진 책 이렇게 된 거야. 자, 아까 write라는 단어는 반드시 목적어가 필요한데 지금 전치사만 있지 목적어가 지금 없단 말이야. 그럼 이때 여기는 written을 써야 돼. 왜 written이야? 선생님 여기 목적어 BPP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이미 동사가 이미 나와 있는 거지. 이미 동사가 나와 있다고. 그지? 동사가 있는데 또 BPP 동사 또 나오면 안 되잖아. 왜 안 돼요? 동사가 두 개면 문장이 몇 문장이란 얘기야? 두 문장. 그럼 두 문장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동사가 두 개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다면 이 자리는 그냥 과거 분사,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과거 분사가 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된다는 거죠. 쓰여진 책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동태, 지금 9번 같은 경우는 수동태나 준동사의 수동 구문,
지금 방금 본 거랑 마찬가지면 설명 거의 다 한 거고,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잘 살펴보고, 가하는지 당하는지, 지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그 문장을 보면, 컴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오는 애들이 좀 있어. 컴마 다음에. 컴마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보면, 콤마 다음에 ing가 나왔다. 그러면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제 분사구문인 경우가 좀 많은 편이야. 이미 여기 주어 동사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고,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ing가 나왔다면 얘는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이라는 것은 접속사와 주어 동사 요거를 한 단어로 만든 것이 분사구문인데, 콤마 다음에 ing가 나왔다면 그냥 쭉 가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왔다면 얘는 빙이 생략된 거예요. 이 문장이 원래 수동태였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수동태였으니까 뭐뭐 되어서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얘는 문법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잘 나오는 편이란 말이에요. 지금 ing 쓰는 게 맞아? pp 쓰는 게 맞아? 이런 문제로 시험 문제 문법으로 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확인하냐? 자, 예를 들어 아까 얘가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야.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어. 그러면 능동태란 얘기잖아? 그럼 얘는 동사 원형이 ing 쓰는 거니까 그냥 쭉 쓰면 돼. ing 쓰면 돼. 근데 얘가 목적어가 필요한데 목적어가 없어. 그러면 수동이 되는 거지. 빙, pp로. 근데 빙은 생략하고. 그래서 여기 ing 오는 게 맞나? pp 오는 게 맞나? 라고 할 경우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라면 그거는 당연히 뒤에 전치사라든가 부사가 나와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얘는 pp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수동이란 말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pp형이 왜 있냐? 왜 있냐면 완료 시제, have pp, 완료 시제에서 필요한 거야. 수동태에 필요한 게 아니야.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수동태를 쓸 수가 없단 말이지. 오케이?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콤마 다음에 though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 though라는 뜻이 무슨 뜻이야?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though나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러면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콤마 다음에 나오면 그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그러나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얘는 우리가 B as well as A. 그러니까 A, not only A but also B라는 표현 있잖아요. Not only A but also B. 이게 A뿐만 아니라 B도란 뜻인데, 얘가 만약에 콤마 다음에 as well as가 나왔다.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도니까 추가한단 말이야. 또한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된다. 그냥 가면서 쭉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 얘기를 보고요. 그 다음에는 대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문맥 속에서 이제 대시 나왔다. 콤마 다음엔 절대 대시 쓸 수가 없다. 뭐인 경우에? 관계대명사라면. 콤마가 없다면 콤마가 없다면은 관계대명사인 경우는 다 that을 who나 whom이나 which를 대신해서 that을 쓸 수 있는데, 콤마만 있다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쓸 수가 없다. 왜? 당연히 원래 콤마 다음에 which가 나왔다 그러면 원래 관계대명사는 콤마가 있으면 해석이 없단 말이에요.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인 경우는 해석이 없어. 근데 만약에 콤마 다음에 나온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 사물이잖아?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복수라면 이것들은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다. 그럼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해석을 될 텐데,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해석될 텐데 that은 쓸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에는 또 그 다음 문제는 문장을 보다 보면은
접속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접속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줘야 돼요? 접속사 다음에 뭐가 나와줘야 돼요? 주어 동사 나와야 되잖아. 근데 주어 동사가 없는 거야. ing가 나왔고, pp가 나왔고, 또 전치사가 나오고, 형용사가 나와 있고, 주어 동사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니라 원래 없는 게 아니고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그래서 while in Rome, I met my friend. 자, 이렇게 보면 오, while이 접속사인데 얘가 틀렸다. 자, 오래전에 고등학교 문제에 during을 쓸래, while을 쓸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당장 while은 접속사인데 주어 동사가 없네, 얘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야. 얘는 접속사는 주어 동사 없으니까 while이라는 게 during이겠다 생각하지만 사실 during의 품사는 전치사야. 뭐뭐 동안 뜻은 똑같은데, 그럼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나와줘야 된다? 명사류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전치사가 나와. 얘가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아닌 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기출이 됐단 말이죠. 사실 여기는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주어 똑같죠. 주어 I, 과거 시제. I was in Rome 이런 문장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문법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은 여기 ing 쓰는 게 맞아, pp 쓰는 게 맞아 이렇게 기출은 좀 됐단 말이지.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데 목적어 없어. 그러면 주어 be, pp 수동태 문장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pp 쓰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if doing을 쓸래, done을 쓸래, 뭐 in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목적어 없는 거잖아요. doing이 아니라 done이다 이런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능동을 쓸 건지 수동의 pp를 쓸 건지 이게 문법 문제로는 시험에 좀 자주 기출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해석할 때는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지금 우리가 구조를 좀 보는 건데 뭐 접속사는 그대로 접속사대로 해석하면 되고 왜 주어 동사가 없지? 생략된 거다. 주어랑 비동사가. 자, 이렇게 본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명사 다음에 ing가 있어요. 아까는 접속사 다음에 나온 건데 지금은 명사 다음이야.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거나 명사 다음에 pp가 나오거나 명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 다음에 형용사 이게 나오면 여기는 뭐가 생략된 거냐? 대비가 생략된 건데 이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be 요게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자, 명사 다음에 ing, 명사 다음에 pp, 명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 다음에 형용사 이게 나왔다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를 알아두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ing 쓰는 게 맞나? pp 쓰는 게 맞나? 여기에 시험 문제는 문법 문제로 좀 기출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투부정사 용법이 3가지가 있잖아. 근데 명사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지. 뭐뭐 하는 것. 자, 우리가 투부정사를 해석하면 얘가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주목보 자리 나오는 경우는 그냥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의 역할을 할 때는 보통은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돼. 물론 앞에 나온 표현이 the first, the last, the only 라는 표현이 나오면 과거의 의미로 뭐뭐 한 이런 의미가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자, 근데 부사적 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지. 부사는 원, 목, 결, 판, 양조, 이형 8가지, 7가지, 8가지 정도 해석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빠른 독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다고. 문장 맨 앞에 나왔는데 이 콤마까지 중에서 지금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럴 경우에 이 투부정사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면 대부분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대부분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된다고. 또는 가끔은 조건을 나타낼 때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만약 뭐뭐라면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이. 지금 너의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첫 기차를 잡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고 콤마까지 중에서 동사가 없다면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려면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거 지금 문법적으로도 문법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문장을 이해하는 부분에도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ing가 지금 문장 맨 앞에 나온 거예요. ing가 문장 맨 앞에 나왔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콤마가 있는데 콤마까지 동사가 없는 경우가 있고 콤마까지 동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져.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자, 304페이지. 자, 지금 여기는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양, 조는 때 부자다. 분사구문에 나와 있습니다. 접속사. 요런 접속사. 이유, 양보, 조건, 때, 부대 상황에 해당되는 접속사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동사가 있어. 동사가 있다. 그런데 여기 지금 ing가 나왔다. 그럼 이게 주어 자리란 말이지. 밑에 주어 자리 나오는 ing는 동명사야. 그럼 동명사 해석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자, 콤마까지 중에서 동사가 있느냐, 동사가 없느냐에 따라서 분사구문일 수 있고 동명사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자, 요거는 지금 어법 문제로 기출된 걸 가지고 조금 변형한 문장인데 콤마까지 중에서 동사, 쌤 여기 동사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realize가 깨닫다라는 뜻이잖아요. 깨닫다가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그 목적어 자리에 지금 뭐야? 한 단어가 아니라 명사절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동사는 콤마까지 중에서 없는 거라고요. 그지? 없는 거라고. 그럼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 해석하면 안 돼. 그러면 뭐야?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아. 나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 그럼 얘는 결과잖아. 너무 당황스러운 거. 얘는 실수했다는 걸 깨달아. 얘 원인. 그러면 깨달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된다. 오케이? 근데 얘는 어법 문제로는 그럼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ing로 나온 게 아니라 ed가 나온 거야. ed가 나왔다는 건 수동태였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대줄이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어가 있으니까 수동태가 아니잖아요. ed를 쓰면 안 되고 ing를 써야 되는 그런 구문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금 뭐냐면 요거 엄청 중요한데 문법 문제를 구할 때는 엄청 중요하고 독해를 할 때는 우리가 또 어떤 면이 있냐면 두 가지 측면을 좀 보겠다. 지금 문장 맨 앞에 혼자 나온 명사가 주어가 된다 그랬잖아. 혼자 나온 명사 주어지. 그럼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콤마가 나온 거야. 그러면 반드시 동사 앞에도 뭐가 있냐? 콤마가 있어. 그럼 문법적으로 본다면 이 자리에 고3 문제도 이렇게 나왔다고요? 후보정사를 내거나 ing를 내거나 또는 이거 안 되잖아. 지금 동사 자리니까. 또는 수일치 문제로도 나와. 지금 단수인데 여기가 동사가 s가 없거나 수일치 문제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이 자리는 주어 바로 다음에 콤마 나면 동사 앞에도 콤마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동사 자리가 돼야 된다. 이거를 알아둬야 되는데 독해 해석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괄호 안에 거는 굳이 안 보고 넘어가도 된다. 부연 설명한 거니까. 우리가 독해는 빠른 시간 안에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어야 되지. 그래서 버릴 걸 좀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콤마 안에 거는 부연 설명한 거니까 걔는 버리고 넘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17번 같은 경우도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거랑 비슷한데 아까 문법 문제에
자, 지금 여기 동사 원형을 쓸래? 또는 ing를 쓸래? 또는 투부정사를 쓸래? 보통 얘보다는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콤마까지 중에서 동사가 없다. 없다. 그러면 이게 문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사가 필요해요. 지금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명령문. 동사 원형. 명령문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동사가 있어. 자, 콤마까지 중에서 동사가 있어. 동사가 있다면 이 자리는 주어 자리가 된단 말이지. 그럼 얘는 동명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사 원형을 써야 될지 아니면 동명사 아니면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는 거지. 자, 지금 봐봐. 마침표야. 근데 ing는 동사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원형인 jog가 와야 되고 얘는 동사가 있잖아요. 근데 또 동사가 오면 안 되겠지.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동명사 ing가 와야 된다. 엄청 많이 기출된 문제야. 문법적으로도. 알겠습니까? 자, 지금 봐봐. 지금 우리가 그동안 봤던 게 뭐 17가지 정도밖에 없지만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지금 우리가 지금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별거 없잖아요. 문장 맨 앞에 혼자 난 명사가 나오면 걔가 주어가 된다. 그럼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된다? 동사가 와야 된다. 근데 다른 애들이 나왔다? 묶어서 앞에 명사를 꾸며줘라. 그 다음에 명사절 덩어리, 형용사절 덩어리, 그 다음에 부사는 쌤 얘기하지 않았지만 부사도 지금 여러 개 덩어리로서 움직인다는 생각. 그러니까 덩어리를 좀 묶어줄 수 있어야 돼. 뭐 그냥 우리가 빠른 독해를 위해서 그냥 쭉쭉 가도 되지만 내신을 위한 독해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독해할 때 해석 같은 거 할 때 해석 숙제 같은 것도 하고 그럴 때는 해석이 안 되면 지금 오늘 생각해봤던 것들을 잘 고민하면서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알겠죠?